서부경 메가시티 관련 공식 논의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특히 박완수 도지사는 서부 경남 소외 우려를 비롯해 경남과 부산의 입장이 다르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양 지역에 서식하는 어류들을 전시하는 토속 어류 생태관. 지난 2009년 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관했는데 현재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 방문객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 화가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작품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작품을 무료로 다운로드해 소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메타버스가 새로운 전시회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남해에서는 목욕탕을 개조해 만든 미술관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품 전시뿐만이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까지 마련됐는데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사천시 축동면 폐기물 처리 시설 입주를 놓고 불거진 공방.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민들과 업체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일단 경남도는 주민들의 손에 들어줬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털어놓으니 꽤 시원하고 좋았어요. 내일 다시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전화 한 통화가 저를 살렸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함께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애니타임 시작합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의 메가시티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남과 울산이 메가시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특별연합의회 구성 등 관련 공식 논의가 멈췄습니다. 특히 박완수 도지사는 서부 경남 소외 등 경남과 부산의 입장이 다르다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방의 덩치만 키우기보단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경남도의 조직 개편안, 불경 특별연합을 지원하고 관련 민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미래전략국, 그리고 동남권 전략기획과 등이 폐지 또는 축소됐습니다. 김경수 도정의 중심에 있던 초강력 협력, 메가시티가 박완수 도정의 조직도에선 밀려난 겁니다. 지방선거 때부터 서부경남 소외론 등을 이유로 메가시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박완수 지사는 취임 뒤 최근 서경방송을 찾은 자리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더 분명히 했습니다. 부산과 입장이 다른 것이, 부산은 한 도시지만 우리 경남은 지금 소멸위기 지역에 처해 있는 군도 13개나 되고 또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의 도민의 입장은 거기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전부 수렴해야 되는 그런 도지사, 경남 도지사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박 지사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건 불경 특별자치단체를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앙정부의 국가 사무와 권한, 특히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으로 내려줘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한 그 노력을 할 때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런 권한을 안 내려주고 덩치만 키우면. 광역사업은 특별자치단체가 아니라도 현 상황에서 각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메가시티 필요성의 의무를 제기, 중앙정부 주도와의 효율성 부분도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하는 게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게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걸 괜히 권한만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중앙정부가 할 때보다 더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말씀. 울산도 경주와 포항을 포함한 해오름 동맹을 먼저 메가시티로 추진하고, 부울경은 부산 쏠림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
경남도는 일단 8월 말쯤 불경 초강력 실효성 확보 방안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메가시티의 사무 개시 준비 작업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경남, 특히 서부경남의 실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본 뒤 도민의 여론을 듣고 도는 메가시티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차준입니다. 함양에는 지역에 서식하는 어류들을 전시하기 위한 수족관이 있습니다. 하림공원에 있는 함양 토속어류 생태관입니다. 그런데 이곳 수족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족관에 물고기가 모여 있습니다. 함양 토속어류 생태관입니다. 그런데 얼핏 봐도 물이 뿌옇고 몇 마리는 이미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생태관을 방문한 국민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하루 뒤 취재진이 직접 생태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물고기 사체가 부패된 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힘없이 헤엄치는 물고기도 상당수 보이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물고기 학대죠. 진짜 얘들을 챙기는 물고기에 대해서 애들한테 학습 자료로 쓰는 게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애들한테 뭐 맨날 오면 물고기 죽어 있고 물고기 살 빠져 있고 물고기가 바짝 말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2009년 사업비 62억 원을 들여 개관한 생태관. 하루 15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가 찾고 있습니다. 24개 어종에 1,900마리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물고기나 비어있는 수족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래모지라고 적혀있는 안내판과 달리 동자개가 전시돼 있는 등 안내판과 수족관 속 어종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생태관을 관리하는 실제 관계자는 2명뿐이라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기간제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수족관 청소 업무가 그것뿐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좀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함양군은 우선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는 한편 진작 개선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생태관 개선 사업을 계획했었지만 해당 부지가 하림권역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어 사업 추진을 포기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설 활용 계획에 대해 더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년도에 저 시설을 앞으로 향후 지속할 건지 아니면 민간 위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 건지 저희들이 한 번 더 많은 고민을 해보고 시설 노후화에 관리 미흡까지 더해져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함양 토속어류 생태관. 지역 애물단지로 남을지 획기적인 개선 이후 새로운 생태 공간으로 태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SCS 조사입니다. 요즘 기존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다른 식당이나 커피숍은 SNS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남해에서는 목욕탕을 활용한 미술관이 만들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그림으로 표현된 남해 대표 특산품들, 노란 빛깔의 유자와 탐스러운 마늘, 싱싱한 시금치가 화폭에 담겼습니다. 벽면을 채운 그림들은 모두 남해군 설천면 주민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그림이 걸린 장소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생소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욕탕입니다. 과거 주민들에게 목욕탕으로 쓰이던 건물이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현재 이곳엔 30여 점이 넘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당초 설천면 복지회관이었지만 인근에 새 복지회관이 들어서며 수년간 빈 건물로 방치돼 왔습니다. 그간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미술관으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쓰지 않는 목욕탕 공간을 미술관으로 한번 활용해보는 방안이 어떨까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약 3억 8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층엔 목욕탕을 리모델링한 미술관이 2층엔 당구장과 커뮤니티 시설 등이 마련됐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미술관은 설천면 해안도로와 양떼 목장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콘텐츠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설천면 지역 주민의 상당한 꿈이라 할까. 어르신들의 당구도 치시고
밑에 1층 미술관은 이 지역에 사는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목욕탕, 주민들을 위한 색다른 문화 공간이자 남해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공간을 이른바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역 예술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전시관에서는 작품 감상은 물론이고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소장할 수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진주 출신의 임봉재 화가, 임 작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작품전을 열 만큼 왕성하게 활동하는 서양 화가입니다. 그런 그도 코로나19 이후 전시 기회가 눈에 띄게 줄어 고민이 많았는데 최근 기존과는 다른 전시 방식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3차원 가상세계, 이른바 메타버스에서 열리는 온라인 전시회입니다. 갤러리를 온다는 것은 또 시간을 내서 힘이 여러 가지 힘도 들고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전시되는 것은 쉽게 또 접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메타버스 전시관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기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때문에 관람객 입장에선 전시장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가들 역시 별도의 운임비나 설치 부담 없이 전시회를 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과 작품 활동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상에 내걸린 작품들은 모두 창작자가 나라에 기증한 공유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시와는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작품을 무료로 다운로드해 소장할 수 있는 겁니다. 릴레이 저작권 기증 캠페인을 통해 선뜻 기증 의사를 밝혀주신 작가분들은 기증 절차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국가에 기증하고 기증된 저작물은 디지털화, 메타데이터 입력 등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원회 메타버스 전시관에 활용하는 지역 작가는 2명, 전시된 작품은 20점입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앞으로 메타버스 전시관의 활용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메타버스, 지역 예술인들의 또 다른 전시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SCS 하준입니다. 14일 오후 5시 기준 서부 경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90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에서 185명, 사천에서 71명, 남해와 하동에서 각각 11명, 9명, 산청과 함양에서 각각 4명과 10명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경남 전체에서는 1,72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해의 한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입소자 간 상습 폭행과 성추행이 일어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시설 내 여성 거주자 방에서 함께 지내는 A씨는 B씨를 지난 4년간 폭행하고 성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남해군은 시설 측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14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6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최호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25년 후 산청이 전국 4번째 소멸위험 지역이라며 산청군 지방 소멸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진주시가 14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실크산업협회와 실크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진주시와 우즈벡 실크산업협회는 진주 실크조합과 우즈벡의 주식회사 진주주 실크 간 고품질 실크 원사 공동개발과 생산, 실크업체 지원, 원사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진주주 실크는 진주시와 진주 실크조합이
원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130만 달러를 투자해 만든 우즈벡 현지 최초의 한국 합작 회사로 원사 생산량 전량을 진주 실크조합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MOU 체결에 이어 우즈벡 대사관과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해 진주 실크를 홍보하고 판로 개척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사천 축동면에 폐기물 처리 시설 입주를 두고 주민들과 업체 측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업체 측은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는데요. 경남도가 시설 측의 재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 축동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가 접수된 건 지난 5월입니다. 우선 청구 결과는 기각으로 결정됐습니다. 업체 측에서 주장한 부적합 처분 취소의 근거들이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우선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체의 재활용 기법도 상용화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업체 측이 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수소가스가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사천시 환경사업소도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을 내릴 때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뿐만 아니라 화학시설 사고에 대비한 안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 화학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에 대비한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사고에 대비한 어떤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업체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내부 의견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가 자체 검토를 실시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동면 주민들은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시설 설치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것을 경계했습니다. 업체에서 사업을 철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다시 시설 설치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하동 송림공원 물놀이장이 15일부터 개장합니다. 물놀이장은 오는 8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송림공원 물놀이장에는 약 1,100제곱미터 규모 풀장과 놀이시설, 샤워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제16회 대한민국 경남환경미술대전이 14일 개막했습니다. 환경미술협회 경남지회와 한국현대예술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전시는 환경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술가들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경남환경미술대전에는 대상을 포함한 수상작 62점과 환경미술협회 경남지회 소속 작가 37명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경남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오는 19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경남환경미술대전 대상 수상자인 이시선 작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던 작업 세계관이랑 이 전시 주제가 잘 맞아서 아주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사회에 환경 문제가 크게 화두에 올랐는데 이런 전시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어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하동에서 전어 판매가 시작됩니다. 하동구는 전어 금어기가 해제되는 오는 16일부터 진교면 술상리 술상항 일원에서 전어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량 앞바다와 4천만 민물이 함유하는 거센 조류 지역에 서식하는 술상 전어는 쫄깃한 식감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라면 바로 함양군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함양의 도시재생 사업들 가운데 특히 용평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활발한데요. 용평리 도시재생대학 교육생들이 경주를 찾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동현 시민기자입니다.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빛, 물, 바람, 흙, 함양 항로화 싹틔우기라는 주제로 용평리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교육생들은 교육의 일환으로 경주 황리단길로 사려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경주 마을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도시재생의 골목 활력 증진 사례로 손꼽히는
황리단길의 곳곳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활기찬 공간들로 거듭난 곳들과 경주만의 개성이 가득한 공간들을 둘러보고 현재 한창 공사 중인 시장도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생들은 견학 사례지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서로 공유하며 함양 용평리의 골목 상권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SCS 시민기자 김동현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습한 공기에 열기가 쌓이면서 남해를 제외한 서부 경남 지역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데요. 여기에 하동과 산청, 함양은 오후에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불쾌지수는 높음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 사천과 하동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부터 잠시 멈춘 비는 다음 주 화요일을 시작으로 다시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